나이 차이가 많은 연하남, 연하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의 연우연수 절칠교수입니다. 고양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정한 주제예요. 절대 저희의 바람에 의한 건 아닙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하녀 혹은 연하남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접근을 저희는 좀 쉽게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제가 연상녀분이 접근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고양여자님도 연상남이 접근할 때 10살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사람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면 만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하시면 좋겠다고, 이런 정도는 갖추시면 좋겠다라고 현실적인 조언,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연상녀분, 저는 이제 실제로 연상녀분을, 그러니까 연상과 사귄 적이 있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랑 사귀기까지 못하고 썸을 탄 적이 있었어요. 몇 살 차이였는데요? 그때 이제 7살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7살 연상이시면 보통 이제 좀 위험하신 나이시잖아요. 보험 가입 안 될 나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위험한데 그분도 위험할 거 아니에요. 더 나이로 올라갈수록 신경경색이나 이런 것 쪽에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그런데 이제 그분을 썸을 탈 수 있었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연하나 아니면 뭐 동갑, 뭐 또래, 뭐 나이가 좀 많더라도 막 2~3살 이렇게 많은 그런 또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옷을 어떻게 입든 신경 안 쓰거든요.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옷을 벗고 다니든 뭐 입고 다니든, 뭐 벗고 다니면 이제 저랑 있을 때는 신경을 쓰죠. 굉장히 벗고 다니면 좋겠다라고 지금 열렬히 신경을 쓰지만 그냥 평소에는 어떻게 입는지 생각은 안 하는데 연상녀 분을 만날 때는 그분이 옷을 잘 입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옷을 만약 그분이 잘 입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이성으로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잘 입는다는 게 그 나이 때처럼 보이게 잘 입는 거야? 아니면 좀 어려 보이게 잘 입는 거야? 어려 보이게 잘 입진 않았어요. 그냥 그 나이 때처럼 보이게 잘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키도 있고 좀 약간 정장틱한 옷을 이렇게 좀 즐겨 입으셨었는데,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 입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멋있는 여성이다라는 느낌. 근데 이제 그분이 만약 그 또래 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냥 약간 너무 아주마틱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은 다 아줌마가 되고 아저씨가 돼가지만, 그러니까 어린 제가 보기에 7살이 많으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때 뭐 30대 초중반이어서 그분은 이미 40대니까 이제 좀 아줌마처럼 느낄 수 있는데 나이가 많지만 멋있는 여자다라는 느낌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의상으로 일단 그게 어떻게 보면 썸을 타게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만약 연상녀라면 연하남을 꼬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하겠지만 플러스로 옷을 좀 세련되게 입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모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도시 여성? 도시 여성 같이 좀 세련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의 태도가 좀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쿨하다고요? 좀 쿨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좀 그분만큼 나이 차이 많이 나진 않은데 저를 좀 좋아했던 연상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술이 취하면 항상 손으로 안주를 집어드세요. 아줌마처럼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서 너무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또래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아줌마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나 엄마 친구들이 하면 좀 수용해줄 법한 행동이란 말이죠. 손으로 집어서 이걸 받아 먹어야 되나 막 이게 망설여지잖아요. 또래나 어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또래나 어려도 모르겠어요. 어린 친구가 오빠 이거 드세요 하면 손가락까지 빨아먹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그게 또래나 어린 친구에서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좀 그쵸.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새삼 드네요. 이렇게 자기 반성의 시간이 또 찾아왔어요. 자아성찰의 시간이. 근데 좀 그런 행동이랑 그런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모구나 라고 이렇게 선이 그서졌던 분도 있는가 하면 그때 그 분은 좀 그런 행동이 없고, 딱 그러니까 더 이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사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너나 의상이 좀 또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하를 만나기 위해서는 더 격식이나 매너를 갖추고, 그리고 옷도 막 어린애들 흉내내지 말고 자기 또래에 어느 정도 버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좀 낮은 걸 선택을 하되 세련되게
그러니까 남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연하녀를 꼬신다고 했을 때 제가 힙합 스타일을 입고 2NE1처럼 요즘 2NE1도 해체했지만 2NE1도 트웨이는 그쵸. 트웬티 아직도 원도- 정정한 네. 해쳤어요? 네, 해체했어요. 해체했습니다. 예,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어떤 그룹이 있을까요? 어쨌든 새로운 그런 어린 트와이스. 친구들이 있는 제가 트와이스 옷을 입을 수는 없죠. 제가 지금 치어리더 의상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입는 의상을 제가 따라한다고 해서 거기에 묻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게 제 것으로 만들 수 없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장을 입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고 거기서 멋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장하는 거는 의상과 매너가 중요하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은. 어때요? 고양자님은 연상남이 본인을 유혹할 때 저는 되게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대시를 제가 지금 띠동갑도 있었고 띠를 2번 두른 사람도 있었고 띠를 2번 두르면 아 그래요. 24살 차이. 아니지 3번 둘렀구나. 아, 3번 둘렀어. 3번 두른 사람이 있었고 1번 두른 사람이 있었고 아 36살 차이. 깜짝 놀라는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지금 폴터가이스트 현상이었나요? 유령의 목소리였나요? 홀령이 나랑 사귀를 해라고 홀령이 카톡하니 라고 했군요. 네, 좋았겠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그런 존재가 있었다고 해야죠. 네,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저보다 10살이 많으면 나이가 꽤 있는 건데 막 힙합퍼처럼 입고 막 이런 물론 그게 잘 어울리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그렇고 대부분 안 어울린다고 봐야죠. 그 실은. 나이에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을 것인데 그 매력이 좀 안 보이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정장이나 약간 이런 거 입으시는 게 더 매력이 있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상인 만큼 저보다 겪은 지식도 많을 것이고 경험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른스러움 조언도 잘해주시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기대만해지는 그게 연상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연상인데 연하인 척하고 어울리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의 그럼.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ABC 일을 했는데 거기서 나이가 들면서 더 생겨나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어요. D나 E 같은 거는 더 생겨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외모만 어려 보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촌스럽고 유치해지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옷도 아니고 자기가 익숙한 거가 익숙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저씨 같은 사람, 아줌마 같은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제가 오다가 트로피 와이프라는 얘기를 또 주워 들었잖아요. 트로피 와이프가 어떻게 보면 결국 전리품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나쁜 뜻이죠. 나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트로피 와이프도 있고 트로피 허즈밴드도 있겠죠. 이제 골드미스 같은 분들은 트로피 허즈밴드를 찾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이 사람은 장식용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연상남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연상남이고 예를 들어서 연하녀가 이렇게 커플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잘 꾸미고 괜찮은 애모면 아 저 사람 정도면 만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제가 아저씨 같고 후줄근한데 만났으면 아 그래 저 사람 뭐 돈 때문에 있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가까운 예로 또 백종원 커플을 어떻게 보면 대중이 인정하게 됐잖아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다가 인정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의 매력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매력이 어려 보이는 매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 보이거나 그쵸. 뭐 그 사람이 뭐 요즘 애들 걸 물론 뭐 요즘 애들 걸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좀 친근하면서도 굉장히 가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탈하고 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지적인 면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또 매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매력은 나이 이외에 다른 곳에서 뽐을 내야 되지 나이를 숨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저도 영상을 봤는데 되게 배려심도 되게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그런 배려심이 되게 많은 것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라면 배려 없는 연하? 비슷한 나이 어쨌건 비슷한 나이 사람을 만나 또 바에는 그냥 배려심 많은 연상 한참 연상을 만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성 입장이라면 제 입장에서도 뭐 상대가 많이 배려해주고 저를 좀 좋게 해주고 저를 많이 응원해주는 사람이라면 연상도 좋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년에 외로울까봐 이제 그게 좀 두렵긴 한데
연상 만나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그건 그렇죠. 좀 나이 돌아가실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 갈 나이가 비슷해, 그러면. 평균 수명을 따지면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렇게 갑자기 또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시니까 이렇게 제가 순간 이제 공황 상태에 잠깐 빠졌네요. 블랙아웃이 왔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만약 연하남을 꼬신다, 그럼 어떤 전략을 세울 거예요? 여기서 전 이제 플러스 배려심. 알파를. 배려심. 왜냐면 한창 그 나이 또래는 제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잖아요. 뭐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누구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저보다 10살 미치면은 미성년자예요. 아이,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아니잖아요. 가까스로 넘기? 네, 아무튼 거의 뭐 어쨌든, 미성년자죠. 네. 자기 또래 여자애들한테는 느낄 수 없는 배려심? 저 이거를 무기로 할 것 같아요. 이해심. 근데 어느 날 막 같이 둘이 막 이해심해져서 막 힘든 일 있어서 누나랑 술 한잔 할까 해서 둘이 술 마시는데, 아, 누나는 우리 엄마 같아서 너무 좋아요라고. 그래. 아,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 엄마 같다는 말. 너무 많이 듣는다고? 아, 이거 슬픈 얘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 오빠는 참 우리 아빠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말을 하면 남자들은 설렐 것 같아. 근데 아빠 같다는 말 약간 칭찬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설렐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한테 아, 누나는 참 우리 엄마 같아요라고 말하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게 참 좋은 이게 거예요? 남녀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좋지 않아요. 뭐야? 뭐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연상한테도 들어도? 연상한테 듣는다고요? 연상한테도 엄마 같다는 말 들어. 연상한테도 엄마 같다는 말을 듣는다고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네, 그건 좋은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좀 포근하고 그렇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어린애가 엄마 같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정말 엄마 그거 같아. 아웃이네, 그거는. 그건 이제 아웃일 가능성이 크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아, 본인은 이제 배려심으로 접근을 해보겠다. 배려심. 교수님은요? 저는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나이까지 이룬 게 없지만 이룬 척 할 겁니다. 그건 사기 아닙니까? 최대한 이룬 쪽 방향으로만 보여줘야겠죠. 지금 걸리지 않게. 내가 백수고 이렇게 물란하게 살아오고 있는 걸 안 걸리고, 그래도 뭐 학교도 다녔고 뭐 방송도 했다, 이런 거를 어쨌건 내가 지금 가진 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이 상담도 해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분명히 제 장점들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 또래들이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래서 연상을 만나면 사람이 다 주눅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은 수직 사회에 익숙했던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최대한 상대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거는 정말 좀 기술적인 팁인데, 다른 연상남들이 행동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코에 점은 찍은 거예요. 원래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일종의 패턴을 깨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분 나쁘게 났을 때,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순간순간 패턴을 깰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막 기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도, 아 근데 그러면 셀카 참 굉장히 이쁘게 찍었던데, 아 셀카는 어떻게 찍는 거야? 라면서 굉장히 또 허술한 모습으로 셀카를 뭐 배운다거나 뭐 이렇게 전혀 새로운 패턴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막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셀카 배우려고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대를 더 높이면서 패턴을 깨는, 다른 연상을 만날 때와 패턴을 깨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이미 패턴이 돼.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뭐 쉽진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저희도 뭐 썰이고요. 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막 기술자 같네요. 그렇진 않은데 뭘 비웃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뭐 준비하니까 굉장히 뭐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희 주제 정하고 바로 촬영해요. 저는 대본도 없고. 대본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촬영 보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시네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대본인데 이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또 자막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니까요. 자막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네네. 응원 메시지들 좀 한 번씩 알려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상남, 연상녀가 연애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